운전기사 폭행의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이 사과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사과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합니다. 경상남도가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개발을 검토하면서도 입주업체들과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옛 진해화학터가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넘어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구형이 2년 안에 토양 정화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사천 카이에 항공기 개발센터가 가동돼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중형 위성 개발 등 경남이 항공우주 산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이 운전기사 상습 폭행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이 공개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입니다. 김 회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는 전적으로 저희 부족함에 벌어진 일임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의 장남 김현승 대표이사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고충 처리 기구를 강화하고 하지만 거듭된 사과에도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공장 앞에서는 하루 종일 김 전 회장의 폭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진심이었다면 먼저 빌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화되고 커지니까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싸늘한 여론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가 협약과는 달리 마산 자유무역 지역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경상남도가 자유무역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회복을 추진 중인 마산 자유무역 지역. 하지만 경상남도가 협약한 210억 원을 내놓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대신 경상남도는 자유무역 지역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창원 평성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주상복합 건물 등을 짓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조규일 전 미래산업본부장 등 경남도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어떤 뭐가 나온다라면 우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 좀 구체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라. 하지만 당사자인 마산 자유무역 지역 101개 입주 업체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이 몇백 명이 있는 데서 또 수출이 계속 매일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됩니다. 그런 항만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라도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데다 신규 산업단지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반 시설 등 산업단지가 자리 잡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려 기존 업체 이전과 신규 업체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거기서 다시 세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기업들 나름대로 기업 간 거래 관계가 형성돼 있을 거고 네트워킹이 있을 거고 종업원들이 거기서 가까이서 출퇴근하고 있을 건데. 경상남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와 도비 투입 거부와 이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옛 진해화학당의 정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땅이 불소와 니켈로 오염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화학 비료 공장이 있던 옛 진해화학 자리, 폐석고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오염된 석고수는
큰 저수지가 됐습니다. 부영이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짓겠다며 51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그대로 둔 겁니다. 이곳이 오염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8년 만에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땅 대부분이 불소와 중금속 니켈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과 아연, 카드뮴도 나왔고 최대 6m 아래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표부터 지하 1m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범위가 오염이 되었다고 확인됐습니다. 불소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오염 토양이 32만 9천 세제곱미터고 여기다 야적된 폐석고 65만 8천 세제곱미터도 처리해야 합니다. 25톤 화물차 6만 대 가까운 양입니다. 오염된 석고수 30만 세제곱미터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용은 세 차례나 창원시의 정화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어느 정도 한정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매립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추정되는 정화 사업 비용은 700억 원 정도. 민간협의회는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정화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영은 다음 달부터 정화 사업을 시작해 2년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차세대 주력 산업인 항공과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천 본사에 대규모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새로 갖췄습니다. 주요 개발 사업과 신규 사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가 힘찬 새 출발을 알립니다. 지상 7층, 전체 면적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인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에는 항공기 설계 등을 담당하는 연구동과 첨단 시험동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항공기 개발센터에는 카이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 1,500여 명이 근무할 예정. 3,400여 명인 카이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곳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항공기 개발센터는 명실공히 국내 항공우주산업 개발 분야의 메카로서 이번 센터가 완공되면서 카이는 그동안 분산됐던 연구개발 인력과 장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항공기 개발센터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소형 민수 무장 헬기 등 신규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도권으로 연구개발 시설을 옮기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카이.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는 앞으로 수리온 파생형 헬기 개발과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등 국내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핵심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야구와 최악의 시즌을 보낸 축구 등 희비가 엇갈린 스포츠계를 돌아봅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1군 진입 3년 동안 NC는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5월 들어 월간 최다 승인 20승 타이 기록을 거둔 뒤 꾸준한 승률로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임즈는 리그 첫 40홈런 40도루를 기록했고 타율과 장타율 등 4개 부문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해 구단 첫 MVP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해크는 19승 5패로 다승 1위를 차지했고 손민아는 11승을 거두면서 최고령 두 자릿수 승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리그 최초로 9명의 타자가 규정 타석에 진입하는 등 3년차 구단이 리그 첫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프로축구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심판 매수 등 잇따른 악재 속에 결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 7천만 원과 승점 10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출전을 제한하는 등 대표이사가 비상식적 운영을 했다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또 올 시즌 전성을 올린 뉴스팀 창원토월중과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 공모와 선수 선발 과정에 미숙함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표이사 사퇴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8시즌 동안 13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이번 시즌은 최하위인 10위에 머무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태종의 이적과 김시래의 군입대에다
올 시즌 외국인 선수가 4번이나 교체되면서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엇갈리는 희비 속에 새해에는 어떤 희망을 보여줄지 팬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해 신안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204만 2,780원, 새통영병원 장례식장 서정복 대표 50만 원, 창원시 파룡동 대동중앙아파트 입주자 대표 여러분이 40만 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취미분재학과 15년 2기생 여러분이 3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해 고속화물 김학일 대표 30만 원, 합천군 천덕면 청년회 강기로 회장과 회원 여러분, 또 합천군 야로면 중앙중기 배병기 씨, 통영시 무전동 ILS 영어학원 강홍기 씨가 각각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탄환 180여 발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창원시 남산동 한 아파트 재건축 철거 현장의 1층 화장실 천장에서 카빈 소총 탄환 등 182발과 탄창 1개가 자료에 담긴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탄환을 군부대에 인계하고 해당 아파트의 이전 거주자들을 상대로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현배 치안감이 27대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했습니다. 조 신임청장은 취임사에서 치안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예방 치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을 괴롭히는 갈취폭력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배 청장은 창원시 진전면 출신으로 간부 후보생 35기로 경찰을 시작해 경기 과천경찰서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 6급 석종근 지도계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퇴 수당 등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석 씨는 오늘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논문 출판 기념회에서 1억 원 기부 협약을 했습니다. 석종근 씨는 시민단체인 민주도정 경남도민 모임을 만들어 안민터널 무료화 소송과 88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요금 인하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